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번만으로 되는 일이 없나 봅니다. 다 두 번씩 해야 됩니다. 잘할 때까지 하라는 건지.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이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비극, 이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가 이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입 닫고 있다가 뒤늦게 여론이 빗발치자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도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조용히 비공개로 30분만 조용히 있다 갔는데 결국 페이스북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를 또 와야 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를 따라서 이용구 차관과 동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미애는 잘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나 봅니다. 제가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과문 또 올릴 것이다. 첫 번째 올린 사과문은 사과문이라 볼 수 없다. 변명이다. 방점은 변명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결국 추미애 장관은 한 번 더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문 역시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추미애의 거듭된 동부구치소 사태, 올해 신년후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정세균 총리는 추미애 장관의 면전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 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며칠 만에 또 방문했다. 며칠 만에 또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게 우연일까요? 추미애 장관 스타일로 봐서는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나서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운운하면서 홍보비를 막 퍼부어서 했던 그 코로나 정치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국민들 안 속습니다. 한때 80%까지 올랐다는 코로나 잘한다. 이제는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추미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의 시그널이 추미애 장관에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사과하고 두 번씩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심심하면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의 무슨 시, 이번에는 무슨 시, 시나 읊조리면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참 어떻고, 자, 국민들한테는 윤석열 총장을 의식한 그런 글들만 기억됩니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에 대해서 그동안 추미애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뒤늦게 성장해서 문제가 악화되니까 아이고 이거 사실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구시렁구시렁 해봤자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두 번째 방문한 데 이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정말 속으로 기분이 나쁠 겁니다. 내가 또 올려야 하나? 그렇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입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사표가 수리되고 이제 완전히 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추미애를 옹호하는 사람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조용합니다. 추미애 장관 뭐 열심히 했다는 말 안 합니다. 이제 추미애 버린 카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돌 사석입니다. 자, 동부구치소에서 확인된
이 확진자 수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908명, 확진자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늘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이거 신통치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특히 이날 JTBC 등에서 보도한 동부구치소의 아비규환 사태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아팠을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다. 막 침 뱉고 막 음식 던지고 막 난동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왜?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창살 밖으로 살려주세요. 메모지를 내보내는 사람들. 이게 대한민국의 송파구 구치소 모습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이 사과문에서 이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비확진자의 수용 등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당시보다 절반가량 수용 인원이 조정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만한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제서야 왜 합니까? 이러니 추미애 장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밀접 접촉자에게 1인 1실을 배당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뒷북치는 데는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초기에는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나 현재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확진자의 건강 상태, 치료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를 과거에 이렇게 문자로 통보했단 말입니까? 이런 정말 그때는 이거 왜 못했습니까? 전화로 설명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런 오만방자한 짓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초기에는 동부구치소의 일부 확진자가 심리적 불안으로 음식물을 던지는 등 불안 상태를 보였지만 현재는 수용밀도 조절과 의료진의 대면 진료, 방역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해 안정된 상태다. 이것도 잘 못 믿겠습니다. 자, JTBC가 엊그제 한 보도를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교도관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안은 지금 이거 통제 불능입니다. 침 뱉고 음식물 던지고 교도관들이 겁이 나서 그 안에 있기도 겁난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야 지금 추미애 장관 지금은 음식 던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믿습니까? 게다가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을 때는 이 내부 사항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앉아서 밖에서 보고받고 그냥 온 겁니다. 형식만 알리바이만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정세균을 따라가서 정세균 총리는 보니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참으로 싫었을 겁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좀 있을 때 잘하지 좀 장관할 때 뭘 제대로 해야지 다 버스 떠난 뒤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뒤에 이런 행동을 하면 뭐합니까? 수용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락으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수용자가 항의한 내용과 달리 정상적인 서신 교류를 보장하고 있다. 추미애의 주장일 뿐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튼 뒤늦게라도 동부구치소가 조금은 좋아졌을 겁니다. 이것 다 언론들이 비판하니까 산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언론이 보도 안 했으면 변한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정세균 총리가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사과도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먼저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일날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가증스러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왔는데도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 몰라라 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부구치소는 나와 관련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혹시 아닙니까?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따위 인사를 하니까. 1년 만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